2025년 3월 어느 금요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거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23분 급제동 소리가 밤거리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여성이 튕겨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30대 초반 김준호.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여성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성의 머리에서 선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신속하게 여성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의 지갑에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 윤아린, 28세 여성. 그 이름을 들은 한 응급구조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해자 측 보호자가 도착했는데요. 피해자 이름이 윤아린이라고요? 네, 윤아린 맞습니다. 세상에, 이거 큰일인데.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대학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택시 한 대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차 안에는 60대 여성 김정자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택시기사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40년 전 어느 가을날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가득하던 그 거리, 처음 사랑을 알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정자야, 미안해. 나 결혼해야 해. 상대는 윤씨 집안 딸이야.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10월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거리는 푸른색 작업복을 입은 여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예쁜 22살 여공이 있었습니다. 김정자. 충남 아산에서 올라온 지 3년 차. 그녀는 이 공단에서 가장 꼼꼼하고 성실한 미싱사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정자야, 오늘 야근 안 하고 일찍 가?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같은 라인의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그녀는 기숙사로 뛰어가 가장 아끼는 붉은색 체크무늬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지난달 월급을 모아서 남대문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박태식. 그는 이 공단을 소유한 박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기 위해 공장에 나오기 시작한 지 6개월. 직원들 사이에서는 도련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자가 미싱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을 때 그가 깨끗한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7시 정각. 부평역 앞 붕어빵 가게 앞에서 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남색 스웨터에 베이지색 바지, 손에는 분홍색 카네이션 새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자는 걸어가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태식은 정자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긴장하셨어요? 저도 사실 엄청 긴장했어요. 오늘 만나자고 말할 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자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했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10월의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정자 씨는 고향이 아산이라고 했죠? 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막내딸이라 일찍 공장에 보내셨어요. 돈 벌어서 집안을 도우려고요. 태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정자를 마주봤습니다. 정자 씨, 저는 세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거닐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80년 1월 15일, 눈이 내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해줄 수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프로포즈였습니다. 정자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에서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1980년 2월, 박 회장의 사무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넌 윤 씨 집안 딸과 결혼해야 해. 우리 회사를 키우려면 그쪽 자본이 필요하단 말이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자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까짓 감정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 여공이랑 결혼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재산도 회사도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 태식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엄마 말 좀 들어라. 내 아버지 고집을 넌 알잖니? 어머니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여자도 생각해봐라. 내가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행복할까?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 여자한테 전해줘라. 위로금이야. 3천만 원이 들어있어. 그 여자도 가족이 있잖니. 이 돈이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가 직접 전하기 싫으면 엄마가 전할게. 하지만 태식아, 넌 3월에 윤양과 결혼해야 해. 이미 양가에서 다 결정된 일이야. 저는 못합니다. 태식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공장에서 쫓겨나. 소문이 나면 다른 공장에도 못 가. 그 여자 인생이 끝나는 거야. 내가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놓아줘라. 태식은 무너졌습니다. 1980년 2월 28일, 정자는 기숙사 앞에서 태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정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 결혼해야 해. 3월에. 상대는 윤 씨 집안 딸이야. 이미 양가에서 정한 일이고 나는 거부할 수가 없어. 정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미안해, 정자야. 나는 너무 약했어. 가족을, 회사를, 모든 걸 포기할 용기가 없었어. 그럼 나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식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최선? 당신한테만 최선이죠. 정자는 태식의 가슴을 쳤습니다. 태식은 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해, 정자야.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필요 없어요. 당신 아니면 싫다고요. 하지만 태식은 정자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준 거야. 내 가족을 위해 써줘. 정자는 그 봉투를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당신 나를 뭘로 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로 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가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정자는 소리치며
기숙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다가 땅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 기숙사 문 앞에 놓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1980년 3월 기숙사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야, 진짜 서울로 갈 거야? 네.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혼자 어떻게. 괜찮아요. 저 강해요. 정자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태식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주었습니다. 3천만 원. 1980년에 3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고향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야, 큰일 났다. 내 아버지가 노름빚에 집까지 날아갈 판이야. 얼마예요? 2,500만 원. 채권자들이 내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대.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가 2,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남은 돈은 500만 원. 이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지. 정자는 고향에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부평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붕어빵 가게도 처음 데이트했던 공원도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안녕, 내 첫사랑. 정자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잘 키울게. 행복하게 해줄게.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980년 4월 23세 김정자는 이곳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5만 원. 남은 돈으로는 1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198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낙인이었습니다. 손가락질과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정자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임신 7개월째 그녀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사정을 알고도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세상 참 각박하지. 아이 낳으면 내가 봐줄 테니 여기서 일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980년 9월 15일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정자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아기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큰 눈, 오뚝한 코. 엄마가 꼭 잘 키울게. 내가 아버지 없어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자는 낮에는 구멍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우유와 이유식을 사주고 자신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가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일하러 가야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어야 해. 알았지? 엄마, 같이 있어. 아이는 울었습니다. 정자의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자랐지만 늘 무언가 결핍된 아이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 애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나만 엄마랑.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더 잘해줄게. 준호는 중학교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어머니시죠? 아드님이 또 학교에서 싸움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정자는 학교에 불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대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대를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2025년 준호는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정자는 이제 62살, 여전히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1980년 3월 윤미정과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500명의 하객,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자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신혼여행은 하와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해변에서 지냈지만 태식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신부 미정이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미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들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차가웠습니다. 서로 존중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3년 후 1983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태식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하린이. 윤하린으로 하자. 하린이는 태식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2015년 어느 날, 미정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 미정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태식은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미정 씨 보호자시죠? 안타깝지만. 안 돼. 안 돼. 태식은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지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장례식장에서 23살의 할인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인아, 아빠가 있어. 괜찮아. 그날부터 태식은 혼자 딸을 지켰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태식은 70살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는 딸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나는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할인은 화가였습니다. 미술대학을 나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태식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3월 28일 금요일, 할인은 전시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집에 가요. 응, 조심해서 와라. 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할인아. 전화를 끊고 할인은 논현동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준호는 친구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기억이 흐릿해질 때까지. 야, 너 차 가지고 왔어? 그럼 집까지 태워줘. 술에 취한 준호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복도. 수술이 4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손을 꼭 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 복도에서는 백발의 노인 박태식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 순간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태식 씨?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여공. 23살의 김정자. 아니, 이제는 62살의 김정자. 흰 머리가 섞인 머리, 깊게 파인 주름,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눈빛이었습니다. 정자야. 태식도 일어섰습니다. 그도 변했습니다. 백발에 놓인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은 여전히 그때 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왜 여기?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내 딸이 사고를. 그 말에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이가 당신 딸? 너는 왜 여기 있어? 제 아들이 사고를 냈어요.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4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세상에. 태식이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식 씨, 저는 정말. 정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 아들이 내 딸을 쳤어. 음주운전으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키웠어요. 잘못 키웠다고? 그걸로 끝나? 내 딸은, 내 유일한 딸은 지금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정자는 울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만이구나. 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먼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정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 아들 이름이 뭐야? 준호. 김준호예요. 준호. 몇 살이야? 30입니다. 30. 태식은 계산했습니다. 1980년생. 그리고 자신이 정자와 헤어진 것이 1980년 2월. 혹시?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아들이. 네. 태식 씨가 떠나고 한 달 뒤에 알았어요. 임신한 걸. 왜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이미 결혼했는데. 당신 인생을 망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을? 너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거야?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은 그냥 그렇게 됐어요.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자야. 괜찮아요. 후회는 안 해요. 준호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사고를 내다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요? 태식은 정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떠나서, 내가 책임지지 못해서.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40년의 아픔이, 40년의 후회가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보호자님들, 환자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인이가? 네, 빨리 오세요. 태식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자는 그 뒤를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갈 수 있나?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녀도 중환자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젊은 여성, 온몸에 연결된 튜브들, 모니터에 뜨는 불규칙한 심장박동.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죠? RH-AB형입니다. 혈액 보유량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간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혈액이 부족합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가족 중에 수혈 가능한 분 계십니까? 의사가 태식을 받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O형이야. 안 되겠지. 혹시 다른 가족분은요? 부인은 돌아가셨고 할인이가 외동딸이라.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정자가 나섰습니다. 제 아들이 수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드님이요? 네, 저희 집안이 RH-AB형이 많거든요. 희귀 혈액형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빨리 연락해 주세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준호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 전화 왔다.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준호야, 너 혈액형 뭐지? 뭐? 갑자기 왜? RH-AB형 맞는데. 왜? 병원으로 와. 지금 당장. 사고 피해자가 수혈이 필요하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준호는 경찰 동행하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채로 어머니. 정자가 준호를 봤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 나 괜찮아. 지금은 저 사람부터 살려야 해. 그때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와 태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노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내 아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닮았습니다. 어서 검사 받으러 가자. 의사가 준호를 데려갔습니다. 혈액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분 후 혈액형 일치합니다. 수혈 가능합니다. 다행이다. 태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헌혈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그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내 피가 저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쳤던 사람을 자신의 피로 살린다는 것이. 헌혈이 끝나고 준호는 다시 대기실로 왔습니다. 정자와 태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혈 완료됐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다행히 혈액 적합도가 완벽해서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요? 보통 타인간 수혈이면 적합도가 85에서 90% 정도인데 이분은 98%예요. 거의 직계 가족 수준입니다. 순간 세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는 이상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혹시 환자분과 헌혈자분이 친척 관계이신가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뭐, 드물지만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잘 됐습니다. 의사가 사라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자와 태식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직계가족이라니.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식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할인이는 내 딸이고 너희는 남매야. 이복남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야. 태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전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비겁했어.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 그게 할인이 어머니였어. 준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평생 숨겼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그럼 저 여자는.
준호는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네. 내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지.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쳤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자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어떡해. 나 어떡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태식은 두 모자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그리고 묘한 연민. 정자야. 네. 40년 동안 혼자 키웠다고 했지? 네. 힘들었겠구나.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준호 보면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였으니까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어떡해요? 당신은 이미 다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을 망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망가져도 되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책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졌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태식 씨 잘못 아니에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이 모든 게 내 아들은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고 그래서 삐뚤어졌고 음주운전을 했고 그래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0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정자를 지켰어야 했어. 내가 용기가 있었어야 했어. 그랬으면 준호도 할인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정자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식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두 노인은 그렇게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 40년의 후회, 40년의 고통,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부모님,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는지. 하지만 지금 보니 아버지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제 잘못입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키워줬는데 저는 술이나 마시고 사고나 치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쓰레기예요. 내 동생을 죽일 뻔했어요. 이제 어떡해요? 어떡하면 돼요? 준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상태는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식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인아, 아빠야. 어서 일어나. 아빠가 여기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규칙적인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정자도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게 해주세요. 저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준호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미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어느 날 의사가 태식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무슨 나쁜 쪽으로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뇌파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곧 깨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요? 태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3주 후 미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인아? 할인아? 할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할인아? 할인아? 태식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깨어났구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자에게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정말요? 정말요? 정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개월 후 하리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아빠가 더 걱정이 많아요.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였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 정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님이 직접 사고를 낸 건 아니잖아요. 물론 화가 나요. 하지만 어머님한테 화낼 순 없어요. 할인 씨, 대신 아드님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그게 옳은 거니까요. 네, 당연합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식은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인아, 이분은 단순히 가해자의 어머니가 아니야. 네, 이분은 아빠의 첫사랑이었어. 40년 전 아빠는 이분을 사랑했어. 하지만 여러 이유로 헤어졌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 그게 내 엄마였어. 아빠, 그리고 너를 친 청년 김준호. 그 사람은 이분의 아들이고 동시에 아빠의 아들이기도 해. 그 말은 즉 내 오빠야. 이복 오빠.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할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빠가 있었다고요? 그래. 그리고 그 오빠가 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정자를 봤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제가 태식 씨와 헤어진 후에 준호를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낳아서 키웠어요. 40년 동안 혼자요? 네. 할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화가 나요. 하지만 만나보고는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서 결정할게요. 용서할지 말지. 태식과 정자는 서로를 봤습니다. 할인의 성숙함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아빠,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의 결정은 제가 할 거예요. 구치소 면회실. 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 수감복을 입은 준호. 그는 할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인 씨? 안녕하세요. 할인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보라고요, 오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인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들었어요. 오빠가 제 이복 오빠라고, 제 피를 나눠줬다고, 그래서 제가 살았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오빠가 절 쳤어요. 음주운전으로. 저는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였고요. 화가 나요. 진짜 많이 화가 나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도 힘들었겠죠. 아빠 없이 자라면서 저는 아빠가 있었어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근데 오빠는 그러지 못했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안 돼요. 제가 한 짓은 알아요. 그래서 오빠는 벌을 받아야 해요. 법이 정한 벌을요. 하지만 그 벌을 받고 나오면 그때는 다시 만나요. 오빠로서, 동생으로서. 할인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준호도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댔습니다.
두 손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겹쳤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오빠와 동생이 되는 거 감사합니다. 준호는 울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생이 없었어요. 외아들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고 하니 이상하게도 미안하지만 밉지만은 않더라고요. 하리나. 태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 정말 착하구나. 아니에요, 아빠. 저도 화나요. 근데 오빠를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돌아봤습니다. 하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건강해요. 곧 만나요. 그 말에 준호는 힘을 얻었습니다. 살아야겠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8개월 후 1심 법정.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김준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혈을 통해 생명을 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법바울 두드리는 소리.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실형이었습니다. 6개월 후 2심 준비. 태식은 탄원서를 썼습니다. 할인도 탄원서를 썼습니다. 정자도 편지를 썼습니다. 부탁해요. 준호를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심 재판 당일 아침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던 할인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기 제 손가락이 움직여요. 왼손이. 간호사가 놀라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할인의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할인 씨, 오늘 아주 좋은 날이 될 것 같은데요?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2심 법정 오후 태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은 준호를 봤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피고인 김준호는 제 딸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피로 제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40년 전 저는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김준호입니다. 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저였습니다. 제가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재판장님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와 제 딸이 그를 용서합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정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정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준호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한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 그것만은 평생 후회입니다.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제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시오. 정자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시간 후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준호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진심 어린 용서, 피고인의 깊은 반성, 그리고 특수한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법바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 준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정자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모자는 포옹하며 울었습니다. 태식도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 한다. 네.
태식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40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해서. 아버지. 준호는 태식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하린 씨, 큰일 났어요. 오빠분 집행유예 받으셨대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하린은 일어나려다 놀랐습니다. 제 다리가, 왼쪽 다리도 움직여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신경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기적이에요. 하린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잘됐다. 1년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넓은 유리창이 있는 3층 건물. 간판에는 리나즈 베이커리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크루아상, 바게트, 케이크, 그리고 한쪽에는 특별 메뉴가 있었습니다. 추억의 붕어빵 마이너스 사장님의 첫사랑 레시피. 태식이 앞치마를 두르고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정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이거 재미있어. 그래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70대 노부부. 40년 만에 다시 만나 이제는 함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인아, 왔구나. 네, 왔어요. 오빠는요? 준호는 좀 늦는데. 봉사활동하고 온대. 그렇구나. 할인은 카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뭘? 이제 우리 딸인데. 30분 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어서 와. 태식이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먹어봐. 아빠가 직접 구운 거야. 와, 맛있겠다. 준호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치? 40년 전 맛을 재현했어. 40년 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맛이었지. 정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기억나네. 태식 씨랑 처음 데이트했을 때 여기서 붕어빵 사 먹었었지.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나도. 두 노인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인과 준호도 웃었습니다. 오빠, 나 하나 더 줘. 응, 여기. 준호가 할인에게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오빠. 두 남매는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카페에 퍼졌습니다. 40년 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함께입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태식이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정자와 태식이 앞에서 손을 잡고 걷고 할인과 준호가 뒤에서 따라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다음 주에 내 전시회 와줄 거지? 당연하지. 동생 전시회인데. 기대해도 돼. 이번에 그린 그림 오빠도 나와. 가족 초상화거든. 고마워, 할인아. 우리 가족이잖아.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평생 꿈꿔왔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늦게 만났지만 이제 함께입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창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온다. 그러게. 올해 첫눈이네. 태식이 정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왔었지. 우리가 헤어지던 날.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함께니까. 응, 이제는 함께. 두 노인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할인과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응? 우리 가족 행복하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준호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할인도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희 가족 봐요. 조금 이상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태식과 정자도 생각했습니다. 40년의 세월, 이제는 끝이구나. 새로운 시작이야.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게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붕어빵 냄새가 나던 그 거리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비극을 딛고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